네, 반갑습니다. 정기철입니다. 오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바스크립팅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나무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게 제가 한 달은 넘은 것 같네요. 최근에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강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조금씩 제 속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바스크립트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거고요. 재규 함수라는 것을 사용할 겁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자바스크립트 관련 영상, 오늘이 5번째 영상이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여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자바스크립팅 내용하고 포토샵에서의 자바스크립팅 영상이 쭉 시리즈로 있습니다. 이걸 초반부 어느 정도는 보셔야지 실제 본인이 직접 구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 구현하시지 않을 분이라면 오늘 제 영상 그냥 시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몬드리안의 작품을 흉내내는 재규 함수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재규 함수, 오늘도 재규 함수를 쓸 거라서 요 첫 번째 영상, 몬드리안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 영상 안에 자바스크립트로 재기함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영상 33분짜리인데요. 보고 오시면 이해가 많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드를 2개 정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코드는 별로 복잡하지 않죠. 길기는 한데 간단한 코드고요. 이 코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에서 여기 branch라는 재규 함수를 써서 나무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 결과물을 먼저 한번 보시면 초반에는 이렇게 재규 함수를 쓰지 않고 줄기를 하나 그리고 그 줄기의 분기점에서 branch를 만들고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기본 사항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드에서 재규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나무, 조금 변형된 이 세 개의 그림은 브랜치의 각도를 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다 이해하시고 나면 브랜치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브랜치의 길이들을 조절해 가면서 단순한 코드의 수정이 정말 다른 모양의 나무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재규 함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재규 함수 정말 편하다. 물론 디버깅 하기가 힘든 단점은 있지만 정말 편하다는 것에 많이 매료가 됐었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프로세싱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자바 기반인데요. 자바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아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바를 한 겹을 덮어 씌운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데 그 프로세싱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재규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샘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쓴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샘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그림 아니고요. 재규 함수를 이용해서 3D 3차원 공간 상에서 이게 무슨 벚꽃이죠. 벚나무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사실은 이 여러 개의 나무가 있는데 다 동일한 코드고요. 가지의 길이나 등등을 조금 변형을 줘서 서로 다른 모양의 나무를 만들어서 3D처럼 배치를 해본 겁니다.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여기까지가 제 목표인데요. 오늘까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게 벚나무로 생각하면 줄기 굵기나 길이를 잘 조절하고 벚나무 끝에 분홍색 또는 빨간색 꽃을 그려주면 그와 같은 나무를 그릴 수 있겠죠. 장차 그렇게 하시도록 생각을 하면서 오늘 코드 설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경은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개발 통합 환경이고요. 등등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다 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상황 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캔버스의 width와 height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다큐멘트를 만드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큐멘트가 만들어지겠죠. 다큐멘트의 룰러 오리진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러니까 그 척도, 줄자의 기원을 말하는 거죠. 요걸
2분의 with, x라고 정하면 기본적으로는 코드상에서는 원점이 좌측 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로 자바스크립트로 할 때의 원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점 0,0이 되는 건데 이놈을 2분의 with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가지를 그리고 브랜치를 하고 또 브랜치의 각 끝에서 또 브랜치를 하고 라는 형상으로 순으로 코딩이 되는 겁니다. 다큐멘트 패스 아이템 예전에 설명드렸죠. 패스 items.add라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할 거고요. 그 추가되는 아이템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라인이 하나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0,0에서 0,100 이라고 하면 이제 오리진을 여기로 옮겼으니까요. 0,0에서 여기 0,0이죠. 그래서 0,100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이 하나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수직선의 끝에서 그러니까 0,100이 끝이 되겠죠. 0,100의 끝에서 0,130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0,100이 되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고 또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좌표 측, 요 좌표를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사실은 삼각함수를 쓰면 계산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그려봤습니다. 뭐냐면 0,100에서 여기가 0,130이라면 0,100에서 0,130으로 선을 하나 그리고 이놈을 45도로 회전시키고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5도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브랜치를 그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0,100에서 0,130으로 라인을 하나 그리고 이놈을 레프트 라인이라고 하고 그놈을 로테이트 합니다. 45도. 이때의 각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그리입니다. 그냥 양수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좌측으로 로테이트 될 거고요. 여기는 파라미터들은 좀 이따 다큐멘트에서 보실 건데요. 다큐멘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패스 아이템을 한번 가보면 패스 아이템의 메서드로 로테이트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로테이트라는 메서드를 가보면 앵글이 있고요. 나머지는 브레이킷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다 옵셔널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면 포지션을 바꿀 건지 패턴을 채울 건지 이렇게 있는데 불량값으로 마지막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파라미터는 이런 겁니다. 어디 있죠? 예. 요 빨간 빨간 라인을 그렸으면 어느 점을, 즉 여기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로테이트 하는 것 또는 B라는 점으로 기준으로 로테이트 하면 A라는 기준으로 로테이트 하면 이렇게 되겠죠.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하면 로테이트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할 때 기준을 어디로 삼을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삼는 파라미터가 바로 요 놈입니다. 제가 어도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대문자로 다 적힌 값은 상수라고 했죠. 그래서 transformation.bottom이라고 하면 그 bottom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점을 중심으로 로테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쭉 로테이트가 됩니다. 요 파라미터는 true라고 해줘야지 좌표 값이 변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 선을 그리고요. 왼쪽 선을 그려주고요. 왼쪽 브랜치, 오른쪽 브랜치도 그려줍니다. 사실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브랜치는 똑같아요. 동일한 직선을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F5로 실행을 하면 어도비의 새로운 다큐멘트가 열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 코드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따로 코드를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어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스탑하시고 한번 본인이 타이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은 코드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전에 make color라는 함수 기억나십니까? 색상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함수였죠. 이 함수를 그대로 써서 빨간 색깔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나무를 그릴 거고요. 여기 Rin크라는 것은 로테이션 인크리먼트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되는 각도, 요 놈은 분기되는 각도가 이렇게 하면 45도, 90도고요. 요 놈은 30도, 30도에서 이렇게 60도
아니네요. 20도나요? 40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 놈을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 변수로 만든 겁니다. 이제 20도로 한번 좌우 분기를 해보죠. 좌측 20도, 우측 20도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를 만들고 룰로 오리진 옮겨주고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여기도 이제 중심선을 하나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브랜치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놈을 함수로 호출해서 쓸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브랜치라는 함수는 요만큼 정도 길인데요. 보시면 이 부분의 코드가 왼쪽 분기, 이 부분의 코드가 오른쪽 분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분기 코드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오른쪽도 똑같으니까 그냥 좌우 대칭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만든 파라미터가 4개인데 그놈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2개는 브랜치 되는 오리진입니다. start x, start y라고 적었고요. 세 번째는 branching length. 줄기가 끝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되니까 랭스를 주면 향후에는 브랜치 랭스를 0.7을 곱해서 그래서 70% 사이즈로 계속 줄어가는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또 브랜칭은 BR은 브랜치 로테이션 얼마나 각도로 조절한 걸지를 이제 파라미터 넘겨주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기함수는 종료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치 랭스를 계속 줄여 나가는데 그 길이가 5 이하가 되면 더 이상 재기함수 호출하지 않도록 리턴해 버립니다. 그래서 라인은 이렇게 쭉쭉 그려가다가 어느 정도 길이 5 이하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종료되니까요. 파라미터 설명드렸으니까 전체 코드를 보실 텐데 브랜치라는 함수 호출되면 왼쪽 줄기를 하나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그리고 브랜치를 호출해요. 이걸 결과에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 브랜치를 호출하고 왼쪽 브랜치를 그리고 또 브랜치를 호출하죠. 그러면 이 오른쪽 브랜치를 그리기 전에 요 줄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줄기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줄기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느리게 볼 수 있다면 왼쪽 줄기부터 쭉 그리고 조금씩 우측으로 가는 거죠. 이걸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재기함수 호출은 깊이 우선 탐색이다. 혹시 자료구조나 알고리즘을 배우신 분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게 아니고 왼쪽 줄기부터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줄기 이렇게 그려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 그려지는 양식이 천천히 보이면 좋겠는데 재기함수 호출 다 끝나고 나서 렌더링이 되니까 그 중간중간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인을 하나 그리죠.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패스는 어떻게 되나요? SX, SY 요게 파라미터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Y만 브랜치 랭스만큼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브랜치라는 함수 호출할 때 이 지점이 start X, start Y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가 X고 이쪽이 Y죠. 그래서 실제 start X, start Y에서 줄기를 하나 그리고 요 길이는 브랜치 랭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을 시켜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art X, start Y를 해서 브랜치 랭스만큼 Y 값을 변화시켜서 라인을 하나 그리고 그놈을 브랜치 랭스, 로테이션 랭스, 브랜치 로테이션만큼 그려주는 거죠. 로테이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색깔을 빨갛게 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 브랜치를 그렸으면 바로 오른쪽 브랜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재기함수 호출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선 하나 그리고 또 로테이트를 해서 좌측 브랜치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잘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코드를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요 브랜치 함수 있는데 파라미터가 뭔가 복잡습니다. 여기까지. 브랜치 함수를 재기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왜 그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냐 하면 실제 여기서 라인 그려주는 라인은 여기
스타트 y에다가 브랜치 랭스를 더한 값만큼 되죠. 스타트 x는 똑같고요. 이렇게 좌표가 되는데 이놈을 로테이트 하면 끝 좌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끝 좌표를 점을 xy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삼각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삼각함수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직선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요게 이제 45도죠. 얘를 각도 45도라고 하면 실제 요 x, y 좌표는 지금 요 값하고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죠? 달라서 요 스타트 x와 요 좌표 값에다가 어떤 변화된 값을 더해줘야 되는데 먼저 x 값만큼 뭐죠? x 값은 요 길이만큼 달라집니다. 색깔을 달리하면 요 길이만큼, 요 랭스만큼, 요 길이만큼 요 스타트 x에서 빼줘야지 x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그죠?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삼각함수라 그러면 여기 a고 b고 요게 각도가 세타라면 사인 세타는 a분의 b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요 선을 말하는 것은 요게 요 b 값이죠. 그래서 b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뭐 삼각함수 모르셔도 되고요. 사인이라는 삼각함수의 의미만 아시면 b 랭스, b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라는 값은 뭐죠?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브랜치 랭스입니다. 그죠? 브랜치 랭스고요. 그리고 그게 a가 길이가 되고요. 사인 세타는 요 사인 45도가 되면 되겠죠. 요걸 그대로 코드로 옮겨 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스다 사인 함수를 호출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얘한테 각도를 줘야 되는데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매스라는 클래스에 있는 이 사인 함수는 라디안 각도를 받습니다. 디그리 각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라디안 각도를 디그리로 바꾸는 법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 그래서 라디안 각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요 사인 각과 브랜치 랭스를 곱하면 그 값을 스타트 x에서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 그림을 아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요 스타트 x에서 요 길이만큼 빼주면 요 x가 되는 거죠. 그럼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요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요 값. 근데 요 값이라는 게 요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요걸 y-라고 할까요? 요 y-라는 값을 구하려면 요 전체 길이가 뭐죠? 브랜치 랭스입니다. 브랜치 랭스에서 요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초록색 요 길이를 빼주면 돼요. 초록색은 뭔가요? 요 삼각함수, 삼각형에서 보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코사인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걸 C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가 되는 거고요. C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초록색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를, 초록색 길이를 브랜치 랭스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y 값은 기존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여기 스타트 y에서 초록색 길이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중간에 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타트 x에서 아까만큼 그 사인 값을 빼주면 되고요. x 값은 스타트 x에서 아까 말한 그 값을 코사인 값을 이용한 그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치 재교함수 호출함에 따라 랭스는 70%로 줄이고 인크리먼트는 계속 더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 각도가 20도 더해졌죠. 더해주고 여기서 또 20도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계속 더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랜치 함수를 재기함수 호출을 하면 왼쪽 줄기가 계속 재기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나머지 코드는 오른쪽 브랜치를 그리는 건데요. 오른쪽 브랜치는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로테이트하는 각도를 빼게 해주는 거. 그것만 달라지는 거고요. 요 부분도 있죠. 요 부분도 빼게 해주는 거. 그 부분만 달라지고요. 요 파라미터 넘겨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 모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실제로 그 결과 그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로테이션 인크리먼트 각도를 조절하면 10도로 한번 조절해 볼게요. 각도를 조절하면 더 쏘민 이런 나무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각도를 늘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값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걸 50도 정도로 해볼까요? 그림이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그려지죠. 예, 오늘 드렸던 코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나무를 그리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무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라인을 그리는 코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재기함수를 통해서 그리는 코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기함수 코드도 제가 따로 소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는 비슷하니까요. 밑에 브랜치 함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고 중간중간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설명을 마치겠고요. 지금 제가 예전에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UI, 어도비 스크립트 UI, 그 UI를 만드는 박스나 UI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요걸 같이 응용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나무를 그리는 코드를 지금 작성 중이고요. 또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나무들, 정말 다양한 나무의 모양, 나무 굵기나 줄기 또는 끝에 꽃까지 그려서 좀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코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